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은 오늘 시장의 하락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FOMC, 미국의 이제 연준의 FOMC 결과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투심이 좀 악화되고 좀 외국인의 그런 매도가 있던 거 아니냐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가운데, 물론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그런 가운데 오늘 시장에 특히나 우리 코스피 시장의 경우는 조금 약속된 하락이었다라고도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어떠한 부분을 좀 주목해 봐야 될지 어제 이제 채팅방 들어와 계신 분들한테는 이미 말을 해드렸기도 한데, 오늘 바로 카카오페이가 상장을 했다는 거죠. 아니, 카카오페이 상장이랑 시장 빠지는 거랑 뭔 상관이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으나 이제 제 과거 영상 보신 분들 그래서라고도 이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한데, 바로 이제 시장에 공급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공급.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에 카카오페이라는 종목이 들어왔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심지어 이게 몇 천억짜리 규모도 아니고 조 단위 종목이, 덩치가 큰 종목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은 1차적으로는 이제 종목 수가 하나 늘어나는 거고, 또 추가로 얘가 들어오니까 시장의 종목들에 있는 발행된 주식의 총 수량이 늘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으며, 얘가 들어오니까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부분은 이제 청약을 해서 공모가 산정하고 하는 부분인데, 굉장히 밸류가 보통 이제 신규 상장주는 밸류를 높게 평가를 해서 공모가를 많이 높게 받으려면 이제 어느 정도 밸류를 높게 측정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격이 책정되고 해서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그리고 이제 밸류를 측정하는 잣대도 굉장히 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도 애매한 부분도 있고,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산업 자체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핀테크 기술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주장하는 이런 그런 밸류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수용이 되면서 공모가가 산정이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들어온 건데, 그러다 보면 시장 전체의 기본적인 밸류가 있고, 이 종목이 높은 밸류를 갖고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기존 시장의 밸류를 끌어올리는 부분이 분명히 작용한다. 시장 전체 PER을 높이는 효과가 일부 작용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와 오늘의 시장은 완전히 좀 다른 느낌이 있는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오전에 이제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있었고, 또 현물 쪽에서도 매도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하락해주는 영향을 상당히 주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나 이제 그렇게 덩치가 큰 종목이 들어올 때마다 외국인 선물을 이 매도가 아침부터 막 나오고, 또 오늘은 살짝 좀 덜 공격적이긴 했는데 결국에는 공격적으로 늘어나면서 1조 1000억대까지 늘어나는 흐름이 나왔다가 이제 막판에 좀 회수가 되는 흐름이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 자체는 이제 성공적으로 상장을 했지만, 이 카카오페이의 상장으로 인해서 시장 자체에는 상당한 영향을 받았고, 이제 이러한 적응의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으며, 그나마 좀 어떻게 보면 11월 우리 코스피 시장에 있어서 다행인 점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원래 11월에 상장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내년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걔까지 상장을 했다면 시장이 굉장히 좀 부담이 될 수 있었던 측면이 있었겠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연기금이 카카오페이를 굉장히 많이 사긴 했는데, 왜 샀을까라고 봤을 때는 이제 결국 시장을 추종하는 입장에서 연기금은 시장을 결국 추종해야 되거든요. 시장보다 플러스의 수익을 만들어내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장을 뒤처지지 않으려면 결국 시장을 구성하고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는 시총 상위의 종목들을 담아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얘가 큰 종목이 하나 들어왔고 시총 상위에 있는 포진을 하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많이 담게 되는 현상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런 가운데 보시면 이제 연기금 보면은 지금 보시면 이제 시장 전체에선 1,400억 넘는 매수가 있었어요. 근데 카카오페이에선 3,000억 넘는 매수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카카오페이는 3,000원 넘게 매수하면서 2,000원 넘게 어딘가에서 팔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페이가 들어오면서 다른 종목의 수급들은 꼬여버리는 흐름도 있었다. 그리고 오늘 또 카카오뱅크도 하락이 나왔는데, 카카오페이가 들어오면서 이제 약간 카카오의 금융적인 비즈니스에 대해서 어느 쪽이 주력이 될 것이냐에 대한 그런 논란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추가로 이제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이제 뭐 건전성에 대한 이야기도 좀 불거진 부분도 있고, 또 추가로 카카오뱅크를 팔고 카카오페이를 넘어가는 매수에도 분명히 있었을 거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복합적인 부분이 작용하면서 이 카카오페이의 나비 효과가 굉장히 좀 크게 작용하면서 시장이 움직임이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 물론 이제 오후에는 이제 뭐 홍콩 항생 지수가 하락을 하는 부분을 좀 동조화된 부분도 있긴 했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보다 얘는 이제 다시 돌아왔거든요. 1% 넘는 하락이 있었다. 그렇지만 많이 돌려주지 못한 측면은 우리 시장 내부적인 측면에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추가적으로 뭐 요소수 관련된 부분이 계속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지난 주말에 뭐 대부분의 오픈마켓 사이트에서 요소수가 대부분 실시간 검색 1위를 찍기도 했었고, 또 추가로 이제 관련주들이 뭐 완벽하게 테마를 확실하게 엮어가지고 움직이고 있진 않아요. 않지만 어쨌든 들썩들썩하는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뭐 롯데정밀화학도 그렇고, KG 케미칼도 그렇고, 휴캠스라든지 뭐 또 추가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비료 쪽으로도 이제 요소에 관련된 부분이 퍼지면서 남해화학도 움직였고, 또 추가로 이제 뭐 더 이제 보자면 뭐 시멘트 쪽의 움직임도 약간 요소와 연결해서 볼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이제 물류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임이 있었던 부분이 결국 요소 및 뭐 요소수에 대한 부분으로서 공급망에 대한 뭐 이슈가 부각이 되고, 뭐 그런 부분이 또 비료 같은 경우 요소에 대한 부분으로서 이제 비료 가격, 요소 비료 가격의 상승에 대해서 우려가 발생을 하면서 움직임이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뭐 중국의 의존도가 90몇 %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뭐 우리나라 측면에서는 굉장히 지금 약간 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주식시장에서는 그렇게 또 어떻게 보면 강하게 테마로 엮여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걸 또 어떻게 봐야 될지라고 좀 생각이 드는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띄엄띄엄 종목들이 움직임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런 가운데 뭐 히토리 쪽도 움직임이 조금 있었는데 한 종목은 또 요소수랑도 엮여가지고 좀 강한 시세가 나왔고, 시세를 또 유지하면서 마무리가 됐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뭐 달러의 움직임도 환율의 움직임도 있었는데, 그런 측면도 시장에 영향을 줬고, 여러 가지 뭐 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또 카카오페이의 나비 효과가 가장 큰 부분이 아니었을까. 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지금 국채금리가 지금 장중에 이제 10년물 우리나라에 미국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 10년물 금리는 떨어지는데, 단기물이 2, 3년물 흐름이 올라가면서 이제 장단기 금리가 그 격차가 좁아지는 흐름이 조금 있었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뭐 여러 가지 뭐 좀 상황들이 뭐 복합적으로 작용했는데, 뭐 결론적으로 영상에서 뭐 제가 또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결국 카카오페이의 상장이 나비 효과가 컸던 코스피다. 왜냐면 이제 만약에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작용하면서 빠진 거고 한다면, 특히나 FOMC 영향이 컸다면 중국도 빠져왔어야죠. 중국도 비슷하게 흐름이 빠졌어요. 특히나 이제 만약에 FOMC에서 뭐 테이퍼링하고, 또 특히나 뭐 추후에 미국의 그 금리를 빵빵빵 인상을 하면은 생각 외로 중국이 많은 타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에 따르면 반응이 뭔가 있었어야 되는데, 증시의 반응이 그렇지가 않고 우리 증시가 가장 뭐 약한 흐름을 보여줬다. 그리고 특히 뭐 코스닥이랑 코스피 비교해도 코스피가 특히나 약한 흐름 보여줬다는 점에서 결국에 뭐 카카오페이의 영향이 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카카오뱅크가 상장할 때도 그렇고, 이제 특히나 크래프톤 상장할 때 심했죠. 크래프톤 상장할 때 이제 외국인 선물 매도도 심했고 그날, 그리고 이제 시장이 적응하는 과정 속에서 하락 흐름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는데, 과연 이제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고 움직임이 나올지, 아니면은 빠르게 좀 적응을 하고 움직임이 나올지를 주목을 해봐야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다만 이제 최근에 패턴이 별로 좋지가 않다, 코스피가. 그래서 최소한 2,950선까지는 뭐 무난하게 밀렸다가 움직이는 흐름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 구간을 지켜주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봐야겠다. 만약에 여기까지 깨지면 좀 많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연출될 우려가 있고, 또 특히나 이때 생각보다 신용장구가 덜 털려 나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신용장구를 좀 터는 흐름이 연출될 가능성도 분명히 작용하고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비중 어느 정도를 유지하면서 대응을 해야겠고, 또 추가로 이제 최대한 이제 뭐 특히나 최근 시장은 특히 이제 급등 종목이 훅 올라가더라도 꼬리가 굉장히 달리고, 또 분봉상 음봉 빵 때려놓고 떨어지는 흐름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쫓아가는 매매보다는 조금 여유를 갖고 바라봐야 되나
아예 확실하게 쫓아가는 매매라면 분봉 흐름 보면서 굉장히 뭐 타이트하게 대응하는 게 뭐 바람직하다라고도 생각이 드는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고, 뭐 시장도 뭐 불안하고 굉장히 뭐 걱정도 많고 하실 텐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결국에 이러한 뭐 특히나 뭐 지금 뭐 물가들도 오르고 하다 보니까 뭐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시장이 흔들린다 어쩐다라고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측면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결국에 인플레이션 가장 효과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어 해지를 할 수 있는 수단은 주식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게 결국에는 기업들이 물건값으로 가격을 전이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겠다. 물론 이게 속도가 너무 빠르면 이게 전이하는 거기 전에 이제 기업들이 떠안아야 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분명 부담되는 건 맞지만, 어쨌든 그러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도 생각을 해봐야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뭐 걱정이 많으실 텐데, 현재 상황 속에서 최대한 뭐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고 뭐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 보면서 어느 정도 뭐 너무 뭐 조급해하지 말고 시장에 대응을 하는 게 조금 뭐 지루하고, 뭐 종목이 뭐 평가 손실이 살짝씩 나고, 또 아니면은 뭐 옆에는 막 어떤 거는 갑자기 튀어 오르는데 내 종목은 안 가고, 그러면 굉장히 뭐 소외될 수가 있긴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마음을 다스리고 시장을 봐야 되는 측면이 있겠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영상 하나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갑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고, 입장 시 여러 가지 장중 시황 관련 코멘트, 속보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부분도 올려드린 부분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주식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박종욱입니다. 네, 감사합니다.